자, 아시리아 사람들이 전쟁을 잘 수행하게 해주었던 무기는 무엇이며 본래 수도였던 도시는 어디고 새롭게 수도가 된 도시는 무엇입니까? 자, 전쟁을 잘 수행하게 해주었던 무기, 재현아, 뭔가요?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 전차 그쵸, 전차인데 전차 바퀴가 어땠어요? 바퀴살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그쵸. 툭 튀어나와서 창으로. 네, 맞아요. 이때쯤 바퀴살을 사용한 바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쵸? 네, 네, 그리고 또 뭐예요? 철제 무기가 있었죠. 그쵸? 네, 이때쯤 되면 철제 무기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편화되는 거고, 바퀴살 바퀴도 보편화되는 건데, 그거에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민족이 어디라는 거예요? 아시리아. 아시리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본래 수도였던 도시는 어디예요? 그 슈켈인가? 네, 아슈르죠. 아, 그쵸? 아시. 네, 아시리아하고 벌써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들의 신 이름이었던 아슈르입니다. 새롭게 수도가 된 도시는 어디예요? 그 니네웨. 니느웨죠. 그쵸? 자, 넘어갑시다. 아시리아의 군사력이 막강해서 고대 근동지방을 제패합니다. 근데 군사력이 조금씩 쇠퇴해서 나중에는 굉장히 그쵸? 급격하게 몰락하는데요. 자, 왜 그렇게 쇠퇴했나요? 서연아, 기억나나요? 아슈르 바니팔이 죽어서. 예, 바니팔이 죽은 게 아니라 그때쯤에서 급격하게 쇠락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그쵸? 아슈르 바니팔이 세상을 떠나자 국력이 급격하게 약해졌다. 그래서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한 거예요. 네, 왜 그랬느냐라는 부분은 자, 정복한 부족들이 조공을 이제 어떻게 해요? 계속 많이 보내겠죠. 그쵸? 네,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부유해집니다. 네, 부유해지니까 험악한 전쟁터로 나가는 일을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국민이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중에는 돈은 많으니까 용병을 고용을 합니다. 네, 용병이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것만큼 잘 싸울까요? 못 싸울까요? 못 싸우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길 것 같은 싸움이에요. 그러면 용병은 어떨까요? 열심히 싸우겠죠. 그쵸? 왜요? 이기면은 우리 어차피 이길 싸움이니까 뭐 우리가 죽는 것도 많지 않을 거고. 그러면 약속한 돈 받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예, 열심히 싸워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를 고용한 편이 질 것 같아요. 그럼 용병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거기 남아서 싸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용병 도망가. 왜 도망가요? 돈만. 지면은 돈을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망했는데, 그쵸? 그런데 거기 끝까지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만 죽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용병은 이게 아무리 고용을 했어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전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용병이 막 그 배신도 하기도 하고 그냥 멋대로 전선을 이탈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게 용병이에요. 네, 그에 반해서 자국민이다. 자국민이면 어떨까요? 그냥 직접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쵸.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내 처자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니까 끝까지 싸우겠죠. 그쵸? 네, 네, 그리고 아시리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용맹했던 사람들이고 전쟁터에서 나오는 어려움들을 나름대로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부유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찮. 기피하게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돈은 많아지니까 나중에 용병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국이 커지면서 전쟁터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전쟁터가 많아지게. 전쟁터가 늘어나면은 그만큼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겠죠. 그쵸? 네. 네, 그러면 그만큼 죽는 사람도 늘까요? 적어질까요? 그만큼 죽는 사람도 늘죠. 늘어나겠죠. 그쵸? 네. 그래서 네, 끝없이 벌어진 전쟁의 결과로 인구도 네,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인구는 줄어들지, 나가서 안 싸우려고 그러지, 돈 주고, 그쵸? 네, 그렇게 하려고 하지.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점점 누적되다 보니까 나중에 아슈르바니팔의 시대쯤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약해진. 네, 그쵸. 네, 크게 약해지는 네, 그런 상황이 네,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쇠퇴했느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편안한 걸, 그쵸? 편안함을 선호해요. 네, 싸우기 싫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 결과로 군사력, 그 전역을 제패했던 군사력이 줄어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어떤 나라가 아시리아를 무너뜨렸으며 그들은 아시리아의 수도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자, 어떤 나라가 아시리아를 무너뜨렸나요, 재현아? 신바빌론이요. 그쵸, 신바빌로니아죠. 자, 니느웨 어떻게 했어요, 신바빌로니아가? 그 모래로 덮어버렸어요. 네, 그쵸. 네, 사막의 모래로, 그쵸? 자, 그래서 훗날에 이제 역사가들이 야, 니느웨라는 도시가 실제하기는 했느냐라고 할 정도로 네,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죠. 그쵸? 자, 아시리아는 정복한 지역을 어떻게 다스렸고 왜 그런 정책을 사용했는가? 자, 서연아, 아시리아는 정복한 지역 어떻게 다스렸어요? 독재, 네, 그쵸. 공포정치. 네, 공포 정치 사용했죠. 그쵸? 네. 왜 공포 정책을 사용했어요? 자, 이 공포 정치로 얻으려고 하는 게 뭐였죠? 공포정치로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뭘 할 생각을 못 품는 거예요? 반역? 네, 저 반란을 억제하려는 거였죠. 그쵸? 반란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포 정치와 함께 사용한 정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였나요? 현지 주민을 어떻게 한다? 강제로? 이주시켜 살겠어요. 네, 맞아요. 강제로 이주시켜서 그 주민들을 이제 혼합시키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이거 역시도 반란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행해진 겁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고고학자들이 바빌로니아 문학작품이 기록된 토판 2만여 개를 발견한 장소는 어디인가? 재현아, 이거 어디예요? 아슈르바니팔 도서관. 네, 그쵸.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이죠. 이 왕이 이 문학작품을 모아가지고 수집해 놓은 덕분에 나중에 이게 왕창 발견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빌로니아의 그 문화죠, 그쵸? 그런 것들을 잘 또 복원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거래를 수월하게 할 목적으로 발행한 게 있다고 해요. 서연아, 이거 뭘까요? 은괴? 네, 맞아요. 은괴입니다. 예, 은 덩어리죠, 그쵸? 은 덩어리인데, 이게 나중에 후세대로 이제 넘어가면은 덩어리가 아니라 이제 그거를 조그만 주화로 만들어서 동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집트 왕 느고 2세가 요시아 왕을 무찌른 곳과 느부갓네살과 싸워진 곳은 어디인가? 자, 요시아 왕을 무찌른 곳 어디예요, 재현아? 갈그미스. 아니. 느고가 요시아 왕을 무찌른 곳. 이집트 파라오가 남유다 왕을 무찌른 곳. 얘가 무기또예요, 무기또. 우리가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네. 그게 여기에서 온 말이에요.
무기또가 그 마게돈 할 때 그거예요. 어, 예. 하여간 자 느부갓네살이 이겼죠. 어디서 이겼어요? 재현이 아까 얘기했죠. 여기 어디예요? 갈금 있어요. 갈그미스, 그쵸? 예, 카르케미시예요. 이거를 음역한 게 갈그미스죠. 그쵸? 한자로 음역한 게 갈그미스입니다. 선생님, 자, 근데 네, 이집트 왕 느고 왕이 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을 무찌른 것이 네. 무기예요? 무기또예요, 무기또. 왜요? 책에 아, 안 나와요? 책에 나오구나. 근데 네. 그 뭐지? 그 요시아 왕이 굳이 안 쳐들어가도 될 것을 갖다가 쳐들어가서 유시왕이 안 막아도 되는데 나가서 막으려고 그랬죠. 네, 그게 갈금이 있어. 그게 맞는데, 자, 보세요. 이집트는 여기 있고, 아시리아가 지금 갈그미스 여기서 집결해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신바빌로니의 느부갓네살이 여길 치러 가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집트가 어디로 가요? 갈그미스로 가서 여기 합류해가지고 얘네 막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쵸? 아, 네, 근데 이집트에서 요 위쪽 지역으로 가려면 어딜 통과해야 돼요? 이스라엘. 오늘날의 이스라엘 지역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아가 여기에서 여기를 막으려고 그런 거예요. 거기가 무기토예요? 예, 여기가 무깃도라는 지역. 예, 아, 여기서 이제 싸웠는데 패배해가지고 요시아 왕이 전사하죠. 그쵸? 네. 예, 그런 역사로 이제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의의들은 선생님이 또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죠. 그쵸? 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무찌른 곳 무깃도, 싸워진 곳 갈그미스. 자, 전쟁에서 진 이집트는 이후에는 어떤 나라가 돼요? 다시는 이제 그 밖으로 나가서 정복을 했습니다. 네, 그쵸. 패권 도전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죠. 그쵸? 네, 자기 영역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로 네, 진출이 불가능한 나라가 됐어요. 자, 8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막강했던 신바빌로니아 제국은 왜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30년도 안 되어 멸망했는가? 자, 왜 30년도 안 돼서 멸망했나요, 서연아? 음, 아들이 제국 운영보다는 파티 같은 거 좋아해서. 네, 맞아요. 예. 아들은 아니지만, 그쵸? 아, 그래요? 그랬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어받은 사람이,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후계자들이 제국을, 그쵸? 강성하게 하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요? 하는데 관심이 별로 없었죠. 그쵸? 네. 그래서 이어받은 그 왕은 뭐예요? 유적지 발굴하려 다니죠. 그쵸? 네. 고대 바빌로니아 유물에 관심이 많아서 유적지 발굴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에 남겨둔 그 사람의 아들이죠. 벨사살. 벨사살은 뭐에 관심 있어요? 그 파티한. 그쵸? 파티, 연애에 관심 있죠. 그쵸? 네, 이러다 보니까 제국을 강성하게 하는데 관심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관리들은 어떨까요? 관리와 사제들은 부패 그렇죠. 부패하게 되고 군대는 어떻게 될까요? 사기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기강과 사기가 그렇죠.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30년 가까이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군대가 제대로 전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로부터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그런 제국이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벽돌마다 어떤 글귀를 새겨 놓았고 왜 그런 말을 새겨 놓았는가? 어떤 글귀를 새겨 놓았어요?
나는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쵸. 예, 자기가, 그쵸. 예, 느부갓네살이다라고 하는, 그쵸. 내가 바로, 그쵸. 예, 이런 뜻이에요. 그쵸. 느부갓네살이다. 이런 식으로 써놓았죠. 그쵸. 왜 그런 말을 새겨놔요? 살짝 자부심 때문에. 네, 그쵸. 예, 자기 과시죠. 그쵸. 예, 위험을 드높이는 거죠. 그래서 그럴 목적으로 세워놨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 그래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교만하다고 나오죠. 그쵸? 예, 그게 이렇게 실제로 유물로도 발견이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지은 고대 건물 중에 바벨탑을 재건한 것으로 여겨지는 건물은 뭘까요? 자, 서연아, 이거 뭘까요? 지구라트. 네, 맞아요. 7층짜리 지구라트죠. 그쵸?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우주관이죠. 그 당대 우주관을 반영한 지구라트고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왕비를 위해서 지은 건물은 뭔가요, 서연아? 공중정. 네, 맞아요. 네, 공중정원이죠. 자, 요거 물 어떻게 끌어왔는지 좀 기억나요, 서연아? 물동이. 네, 그쵸. 예, 재현이 말로는 그 바게스. 그래서 그 꼭대기에다가 이제 그 물탱크 해놓고 수로로 해서 스프링클러처럼 물을 공급한 그 정원입니다. 자,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노예 수는 왜 크게 늘어났나요, 재현아? 계속 다른 곳에서 원정가 가서 정복을 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전쟁의 연속 승리죠. 네. 네, 되게 어떤 삶을 살았어요? 물건 같은 취급을. 네, 그렇죠. 비참한, 그쵸. 삶을 살죠. 그리고 어제 수업 마치고 선생님이 자료를 조금 더 찾아봤는데, 그 고대 전투에서 그 사망자가, 그러니까 승패가 가려지면은 사상자가 나오는 비율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네. 기억나요? 네. 네, 찾아보니까 그게 전투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로마인 기록으로 해서 평균치 잡으면은 한 30에서 40%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이긴 쪽은 한 5% 나온대요. 네, 이긴 쪽에서 사망자가 5%, 그러니까 10,000명이 나가 싸운 거예요. 그 전쟁 이겼어요. 그럼 전사자가 몇 명 정도 나오나? 한 500명 정도 나옵니다. 아, 근데 졌어요. 지면은 사망자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요? 3,000에서 4,000명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선생님이 1,000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네. 그거는 뭔가 봤더니 그 10,000명이 그 전투력을 상실하는 그 숫자가 1,000이라고 하더라고요. 전투력을. 네, 전투 의지를 상실하는. 아, 그게 1,000명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싸워서 10,000명인데 한 1,000명 정도가 죽어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기는 쪽은 그동안에 몇 명이겠어요? 5%니까 한 500명 정도 죽겠죠. 그쵸? 네. 네, 상대방이 500명 정도 죽는데 우리가 1,000명 정도 죽어나간다. 그러면 그 전투에서 이미 뭐가 갈리는 거예요? 승패가 갈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러면 지는 쪽은 어떻게 될까요? 더는 싸울 의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포로. 도망가겠죠. 그쵸? 네. 네, 뒤돌아서서 도망가고 진영들 이런 거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면 이긴 쪽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또 그 사람들이 뒤쫓아요. 네, 뒤쫓아서 추격 섬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쟁에서 죽은 그 사람은 한 1,000명 정도인데 그 이후에 승패가 갈리고 추격 섬멸하면서 2,000에서 3,000이 더 죽는 거예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가끔씩 그 기록 보면은 졌는데도 퇴각을 엄청 잘해가지고 그 부대를 보존했다 뭐 이런 그 기록들 나오는 거 혹시 알아요? 어, 네, 무시.
예, 그게 그 얘기예요. 예, 그리고 패잔병들을 규합해가지고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한번 싸우고 이런 얘기들 나오죠. 그쵸? 아, 네, 그런 건 들어봤어요. 예,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뭐냐 한 1000명 정도 죽으면은 이제 더는 못 싸우게 되거든요. 얘를 권투로 생각해 봅시다. 권투로 이제 맞아요. 맞으면 데미지가 누적되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기만 좀 엄청 아프죠. 이게 쓰러지죠. 그쵸? 네, 네, 쓰러져요. 근데 우리나라 권투에서는 뭐 전 세계 마찬가지지만 권투에서 쓰러진 사람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없죠. 그걸로 승패가 갈리니까 저도 더는 데미지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전쟁에선 그럴까요? 아닐까요? 쓰러지면 더 때리고. 쓰러지면 그때부터 쥐어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피해가 하나도 없이. 그렇게 된 거였던 거예요. 근데 승패가 갈렸는데 이 사람이 퇴각을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그 데미지를 최소화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패잔병들을 규합해가지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싸울 수 있게 되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추격하고 섬멸하는 쪽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냥 퇴각시켰다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쳐져. 또 싸워야 되는 거죠. 요번에는 9,500대, 그러니까 9,500대 9,000으로 또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예, 그리고 이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네가 먼저 무너진 거, 1000명이 먼저 죽어서 전열이 막 균열이 나고 막 그 도망가기 시작하려고 하고 이럴 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더 몰아쳐가지고 그쵸? 예, 더 이제부터 나는 손해가 없으니까 더 몰아쳐가지고 추격 섬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격 섬멸전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서 전쟁에서 죽은 거보다 한 3배, 4배 가까이가 더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쪽은 이제 한 9,500이 남는데 이쪽은 한 4,000에서 5,000 남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싸움이 안 되죠. 그러면 남은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다 어떻게 하겠어요? 항복하게 되겠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많아요. 어쨌든 포로는 많은 거예요. 그쵸? 어쨌거나 포로로 잡아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항복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던 도시도 약탈해 가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00명 단위로 싸운다. 그러면은 잡아가는 그런 포로의 숫자는 예를 들어서 한 4,000명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서 한 뭐 2,000 정도를 포로로 잡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던 도시에 가면은 10,000명, 남자 10,000명이 징발이 되었으니까 그 아내와 자식들 하게 되면은 최소한 그거에 한 3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예, 물론 그러면 3만인데 3만 명이 다 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절반 잘라내고 한 15,000명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상대방 부대 규모가 한 10,000명이다.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은 그냥 대략 추산해 볼 때 포로는 한 2만 명 가까이를 잡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옛날 고대 전투에서는 포로가 되게 그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그 포로는 대부분 다 어떻게 된다고요? 노예. 노예로 가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중에서 굉장히 고위급 포로도 있겠죠. 그쵸? 네, 왕의 자녀다. 이런 사람 포로로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 상대방 그 왕실에다 연락해서 야, 얘네들 돌려줄 테니까 뭐 달라고요? 포로를 잘. 네, 포로 돌려줄 테니까 돈 달라. 이렇게도 합니다. 아, 네, 그렇게 해서 저기 그 엄청나게 높은 몸값을 주고 또 살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여간 옛날에는 이겼다. 전투를 해서 이겼다. 그럼 전리품 1번이 뭐냐면은 금과 은도 아니고 뭐예요? 포로예요, 포로. 아, 네, 그 얘기를 그래서 저번에 이제 했었던 거고, 자세한 비율은 선생님이 자료를 조금 더 찾아서 그렇게 조금 어, 맞춥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알고 있던 10%는 상대방의 전투 의지가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퍼센티지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추격 선멸이 벌어지니까 한 30에서 40%는 이제 전사를 하게 되고 남은 사람들의 또 상당수가 포로로 잡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의 또 가족들 또 포로로 잡아오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이길수록 약간 포로로 인한 노예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는 그 공짜 노동력이죠. 그렇죠? 예, 노동력을 공짜로 제공하게 되니까 그 사회에서는 어쨌든 더 이렇게 산업이 더 잘 돌아가겠죠. 그렇죠? 예,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부가적으로 이제 설명했고요. 자, 바빌로니아 사제들은 왜 하늘을 유심히 관찰했으며 백성들은 삶의 많은 부분에서 마법의 영향력을 믿고 받아들였는가? 재현이 할 차례인가요? 네, 서현이 할 차례인가요? 서현이 할 차례인 것 같다. 12번이니까. 짝수는 네, 짝수면 서현이죠. 그쵸? 자, 사제들은 왜 하늘을 유심히 관찰해요? 메소포타미아의 점성술을 믿어가지고 별의 움직임을 봐서 그쵸? 네, 점성술로 앞날을 예언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하늘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자, 삶의 많은 부분에서 마법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악마의 실존을 믿어가지고 그쵸. 악마의 실존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악마를 물리칠 부적들, 이런 거, 실제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요.